네,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자장이신 사단법인 한국도시농업연구회 박동금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동금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3부 종합토론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도시농업연구회 박동금입니다. 1, 2부에서 5분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토론을 해주실 5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경상국립대학교 허근영 교수님, 인사만 좀. 안녕하세요.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센터장 최수환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봉인덕 교수님.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부터 발표를 해주시는데 한 5분 내외로 해주시고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발표자분들이 했던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근영 교수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 있는 그 주제 발표자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바라는 바는 앞으로 이와 같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 도농교류와 농촌 관광이 기반이 된 치유농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원예 치료와 산림 치유와의 관계 정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또 치유농업은 농촌에서, 또 농업인과 농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지금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토지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시인들이, 그러나 이러한 그 도시 농업인이 실질적인 농업인으로는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지만 많은 제약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에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소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많은 기대와 또 사람들의 바람 속에서 시작됐지만 2011년 이후 많은 발전에도 거듭되었지만 도시 농업인들의 바람은 그와 같은 그 만족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농업 활동의 개념은 점점 더 확장되어서 1차 산업에서 이제는 융복합되는 6차 산업으로 확정되었고, 여기서 또 치유농업, 농촌 관광 등을 포함하고 있는 6차 산업의 시대에서 더 이상 그 농업인과 농지법, 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나 장소나 대상들을 제한하는 것은 향후 치유농업의 발전에도 많은 저해가 되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농업활동과 농촌지역이라는 종래 기준을 가지고 농촌과 도시, 그리고 농업인과 도시민을 구별하는 인식을 가지고서는 이와 같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바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농업활동, 농촌경관, 농촌문화 등을 동경하고 체험하려는 도시 농업인들 또는 잠재적인 농업인이 상당수가 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지금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원주민보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농촌 문화를 즐기려는 새로운 귀촌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많은 그 연구와
또 정책적인 방향들을 추진하면서 치유 농업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인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사업들이 진행될지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 도시농업과의 김광진 과장님께 사실 김광진 과장님은 어찌 보면 도시농업법과 또 지금의 치유농업법의 제정에 있어서 많은 관여를 했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저의 의문이나 일반 그 도시농업인의 의문들을 좀 어떠한 방향에서 좀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답변을 바로 하실까요? 아니면은 발표를 하고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아마 지금 치유농업, 도시농업, 그래서 이 도농교류와 농촌 관광에 기반한 치유농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덕입니다. 저는 치유농업이 이제는 국민농업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의 토론문을 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 더불어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농업활동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아주 다양하게 되고 있고요. 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의 성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도시농업, 또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문적 분야는 도시농업이 갖는 어떤 환경, 교육, 복지, 공동체 등의 공익적 가치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이 갖고 있는 유사적인 기능들이 있고 또 복합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법으로 체계화 전문화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행정 칸막이 안에서 가칠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하고 이게 법과 제도와 체계화의 과정에서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뭐가 다르지 하다 보면은 서로를 차이점을 점점점 부각시키면서 그쪽 체계로 가다 보면은 서로의 발전, 융합적인 발전보다는 이거는 도시농업이야, 이거는 치유농업이야, 이거는 사회적 농업이야 이렇게 구분하기 쉽다는 거죠. 특히나 저는 행정의 어떤 체계라든가 법 체계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저는 치유농업이든 사회적 농업이든 도시농업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농업의 회생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도농 상생에 기여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활성화의 단계에서는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또 이거를 사회과학적으로도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이런 것들을 좀 사회과학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상의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구분이 모호하고 서로 융합적이다. 그래서 융합적인 발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사회적 농업 육성에 관한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중심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예 도시 안에 또 끌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농업, 도시 농업, 치유 농업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과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렇게 서로와 서로 윈윈이 돼서 크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큰 틀에 대한 고민은 없이 자꾸 이제 그런 세부적인 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적 농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복지와 이제 복지, 치유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치유 농업은 좀 더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치료와 치유의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민과 또 농업과 도농상생을 위해서 또 농업 활동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농업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에서 어떤 제도라든가 법 체계들을 한번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협의회가 치유농업협의회하고 도시농업협의회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걸 사회적 농업협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이렇게 기능들을 합쳐서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시농업이 어떤 넓은 영역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치유농업이 또 전문적인 체계화되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 또 전문화 체계화되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을 좀 같이 끌어안는 국민농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이제 연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이거와 관련돼서 한번 이제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유농업, 국민농업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어찌 보면 이제 그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이 어떤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측면에서 칸막이를 해서 나가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융복합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완성된 것들이 다가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관련해서 그 좀 답변은 김강진 과장님이 뭐 뒤에 좀 짧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 이 장정희 단장님도 이제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을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전북대학교 최소한 센터장님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이런 치유농업 이런 좋은 그 심포지움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학에서 봤을 때 치유농업이 현재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아까 조백한 회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질환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 높았지만은 대부분의 질환들은 뭐냐면 생활습관 질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치매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사실 치료가 될 수 없는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업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이 아주 당위성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당위성 올라갔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이게 자립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발생할 것인가. 물론 아까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서 농산물을 팔으면은 그 수익성이 발생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저기 그 의료보험, 저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GDP의 2%였는데 자주 국방을 하려고 뭐 1%로 올린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면 자주 국방이 되고 안 되고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의료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GDP의 4%에서 지난 10몇 년 사이에 7%가 넘어버렸어요. 국방비 전체보다도 의료비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중요한 것에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치유농업이 어떻게 해서 의료보험비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하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길이 좀 멀어요. 그래서 근거들이 있어 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험회사도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도 이 보험을 들은 사람이 아파버리면 의료비가 나가니까 손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 들어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그 보험 지급을 안 하면 보험회사도 아주 돈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서는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어디서 진료를 받고 아니면 치유농업에 가가지고서 건강해져 가지고서 들어간 돈을 실손보험을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 실손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것도 심평원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심평원에서는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것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의료기관에서 일어나야 된다. 의료인이 개입이 돼야 된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인데 마침 이번에 보니까 뭐 서영선 원장님도 그랬고 아까 그 홍성직 원장님도 조백관 원장님도 전부 다 관심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료 쪽에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립방안이 돼야 이게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좀 돌아가더라 국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돌아가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수익 창출이 안 되면은 지속 가능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의학 쪽에서 지금 원혼을 받아. 왜? 대부분의 질환들은 지금 생활습관에 의한 질환들이고 그 생활습관에 의한 질환들은 다른 대책이 없는데 이 치유농업이 그것을 제공을 하니까 그것을 저는 의학과 농업이 왜 이 시간에 만나야 되는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질문은 뭐냐? 과학적인 근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백권 원장님이라든가 의학계뿐만 아니라 박신혜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학과의 조인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최고는 아까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그쪽에 그 돈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기꺼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농업계에서도 상당히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의료계에서 그 아주 좋은 대안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치유농업 행위 자립 방안 건강의료보험제도 이제 편입 전략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 주셨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료계와 우리 농업계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 조백한 회장님과 박신혜 교수님이 나중에 답변을 좀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 토론은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추진 단장을 하고 계시는 장정희 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추진단장 장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치유농업 추진단이 발족을 하였고요. 지금 제 행정규칙 제정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을 먼저 시작한 유럽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과 복지가 연계해서 어떤 돌봄과 고용의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형 치유농업은 저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에게는 어떤 건강 증진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회복 그다음에 어떤 재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한국형 치유농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형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하여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도 정비인데요. 지금 법은 시행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성기간 지정에 관한 그런 행정 규칙이어서 그거는 이제 5월 20날 제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양성기간 지정 신청 공고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급 치유 농업사 예, 그 기준에 대한 고시인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급 치유 농업사 시험만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치유 농업 시설의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법에 이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터치가 안 돼서 이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를 어떻게 이제 시행할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농장에서 치유 농장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콘텐츠는 이제 체험 위주의 농장이 많고 이제 치유 농업 프로그램과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복지 제도나 보험과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의 그 품질이 보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한 저희 엄격한 기준과 인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치유 농장 주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장주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의 그 역량에 따라서 국민의 이제 신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앞서서 이제 최수환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산업화 전략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제도와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와 어떤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나 어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도 증가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인 사회 서비스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건강 나이와 수명 나이의 차이 때문에 어떤 연구자의 결과를 보니까 17년간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이 다 국가의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중앙정부의 사회 서비스가 한 370여 가지 되고 지방까지 포함하면 한 3,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유 농업과 결합이 된다면 농업인에게 어떤 사회 서비스 재원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결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치유 산업은 치유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치유 자원과도 융복합돼서 앞으로 연구되고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치유 자원이 산림, 해양 등이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치유 농업인지 치유 산림인지 치유 해양인지 다 필요가 없거든요. 각 부처마다 관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융복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국민에게 제공이 된다면 조금 질적으로 또 높아진 그런 상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돼서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해서 진행해 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치유 농장주의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품질 관리 부분과도 가장 밀접해 있고요. 치유 농장주가 관심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치유 농업 추진단이 거의 콜센터 지금 막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치유 농장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광역 지자체 단위에 이 치유 농장주의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의 품질 관리를 하고 예, 수요와 공급에 어떤 매칭을 해줄 그럴 치유농업센터의 빠른 예,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광역 지자체 17개소에 치유농업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예, 이 치유농장주 역량 강화를 끌어올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예, 지금 치유 농업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은 많이 의료적 예, 관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우울증을 몇 프로 올리고 예,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뭐 호전되었는지 그런 에비던스를 갖다가 예, 유출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저희 이거를 사회 서비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그런 숫자적인 연구보다는 어떤 생활하는데 어떤 향상적 측면의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농업을 꼭 의료적 측면으로 접근할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조백한 예, 우리 회장님께 의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과제 4가지죠. 치유농업 제도 기반 마련,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이 치유농업 산업화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라든지 어떤 제도 정비, 그 다음에 타 부처 관련 뭐 해수부라든지 산림청 분야와 같은 협업 문제, 그 다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를 조백한 회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조 회장님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세대 공인덕 교수님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치유 농업에 대해서는 좀 생소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고 또 토론자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에 치유농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4대 중점 사업 등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관련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또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심포지움이 이 농업 분야 또 의학 분야에 협력이 일어나는 그런 큰 걸음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조백한 회장님께 소개해 주셨지만 라이프스타일 의학은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된 그런 헬스케어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질병의 어떤 적극적 치료에 앞서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 2번째는 그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적극적인 중재. 이거를 키워드로 하고 있고요. 또 3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와 영양, 또 활발한 신체 활동과 운동, 또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하는 정신건강 이런 것들을 삼각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농업이 추구하고 있는 농업활동 중심 건강 증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을 텐데요. 뭐 개인의 유전적인 거 혹은 개인의 건강 행태도 중요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건강을 결정하는 결정인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은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회 또 환경 또 생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핵심 지표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6월 30일 날 일부 개정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법들과 또 치유농업법 사이에 어떤 협력의 틀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그 중에 헬스플랜 2030이라고 하는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의 기본 원칙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3가지를 소개하고 질문 한 가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국가나 지역 사회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게 그 원칙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하는 거였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하겠는데 마지막으로는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라이프스타일 의학회 회장님이나 혹은 김광진 과장님께 오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향후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정책적인 거, 법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목적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혹은 제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치유농업 저희들이 아주 원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속 가능하려면 연계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쪽에서 우리 김광진 과장님 나중에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옆에 같이 토론자지만은 장정희 단장님도 본인의 어떤 생각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5분의 이 토론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답변 좀 듣도록 하고요. 그 답변이 끝나면은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질문 들어온 게 2가지가 있고요. 또 여기서 누가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질문 하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허근영 교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김광진 과장님 해주실 건가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전반적으로 도시농업, 그리고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관련된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른지 아니면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것을 다른 각도로 조금 쳐다보면은 그만큼 국민들의 수요가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분야가 새롭게 일어날 때는 계속해서 초기에는 분리가 일어나고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오면 다시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질문의 그 요지는 도시농업하고 그러면은 치유농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일단은 공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실은 도시라는 공간에 한정되어서 만들어진 관련된 법이고 이러한 것들이 농촌진흥청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차원에서 치유농업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공간 의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적인 차이도 있는데 기능적인 거에서는 현재 도시농업 쪽에서는 크게 보면은 지금 치유농업에서 하는 치유, 교육, 환경 이런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치유농업법에서는 이 기능 중에서 치유 기능, 특히 국민의 건강 기능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도시농업은 가치, 그 농업의 가치, 다원적인 가치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치유농업은 법상으로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국민의 건강 추구라는 건강에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실은 일정 부분 아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그 옆에 계시는 김진덕 대표님께서도 실제 거의 답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융복합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발전시켜 가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한 기능을 더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또 세계를 선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까 장정희 단장님께서 우리 한국형 치유농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형 치유농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도시농업이 있었고 이 도시농업 속에서 치유농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농촌에 농장 몇 개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 건강 그러니까 농촌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에서 기존의 도시농업 발달을 기초로 해서 국민 전체로 확산돼서 목표를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이 될 것이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선도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농업 분야에서도 도시농업이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초창기에 모델로 삼았던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먹거리 해결인 그 도시농업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21세기에 맞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치유, 교육, 환경 이런 것에 타겟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요약 정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공통적인 지점이 많은데 큰 차이라고 하면은 공간적인 차이와 기능 면에서 건강 기능을 특히 강조한 것이 치유농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질문도 두 번째 질문 김진덕 가지고 아니 아까 여기 공인덕 교수님께서 한 질문이 아니 그 지금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는 학회라고 봐주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원예 치료가 한 20여 년간을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학계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합의된 의견으로 이런 심포지움을 갖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치유농업법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학계보다는 실은 보건복지부 쪽으로 우리가 더 빠르게 더 손을 잡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 방향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쪽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파고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타겟으로 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의학계하고 합의된 어떤 일정 부분의 의견들이 있어야만이 장기적으로 기초가 잡히고 발전한다고 봐집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학회가 의미가 있고,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려 그러면은 제 생각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거 끝나고 양 학회하고 우리 지금 기관이 모여서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회를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 그 협의회에서 과제도 발굴하고 앞으로의 진로도 같이 한번 의논하는 자리를 별도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고민덕 교수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마 오늘 있는 것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고 같이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국민 건강에 그 양 학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아마 과장님이 당장은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그 단장님이나 그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조만간에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이 그 제도의 지금 의료 건강보험에 이걸 어떻게 의료 쪽에서 어떻게 좀 노력할 거고 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아마 그 최소한 센터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그 조백한 회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네.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 진안군입니다. 근데 진안군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밖에 이제 이 케렌시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아까 그 관광을 겸한 치유 이런 것들이 이제 문광부 쪽에서 지금 이제 좀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또 제가 이제 지방의료원을 맡고 있어서 제가 5년 전에 들어갈 때는 이 라이프스타일 의학과 그 진안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치유농업적인 그런 자원들을 엮어서 시너지를 내볼까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6년째인데요. 6년째인데 이제 여러 가지 정부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아까 이제 다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해양 치유 현장도 가봤고 그다음에 산림 치유 현장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 농업인 이제 우리 진안군하고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연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앞선 두 가지는 투자의 주체가 행정부서예요. 근데 이제 치유 농업은 그런 것 같지를 않고 민간이 참여를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해양 치유나 산림 치유는 사실상 수입은 거의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입이 될 만한 구조가 아니고 퇴직 공무원들이 머무는 자리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공적인 자리에서 드리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느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펼쳐질 때 이미 그쪽 주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뭐 임산물이건 농산물이건 그런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이 치유농업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설계를 잘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스테이너블을 하려면은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험급여가 따라주면 뭐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보험급여 중에서 이게 치유 농업이 받을 수 있는 건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일 텐데, 그 보험자 성격으로 봐서는 건강보험은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의 문제고, 실손보험은 예방적인 곳에 이제 그 보험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손보험협회는 거의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차례 회동도 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공급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재작년인가 저희가 이제 한번 서울에서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여유로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실손보험 협회도 거의 문을 닫아버렸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보험감독원이나 그 높은 곳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독일에서 크나이프 의학이 크나이프 병원들이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총 수입의 한 10% 정도가 사회보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90%는 개인 부담입니다. 거기도.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보험은 역사가 거의 100여 년이 넘기 때문에 초기에는 도시근로자들의 그 휴양 또는 그 병 후에 병가 이런 개념으로 그 크나이프를 이용을 하게 하고 보험급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이제 그 번아웃이라든지 그 사회심리적으로 이렇게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달에 독일에 가서 느낀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독일의 많은 의사들이 크나이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번씩 연수교육을 할 때 같으면은 한 100여 명씩 모여서 꽤 한 120시간인가 하는 시간을 그 연수를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관심이 많고, 또 개업할 때 그걸 표방할 수가 있어요. 뭐 안과를 본다든지 이비인후과 본다든지 하듯이 크나이프 요법을 한다, 이렇게 지금 뭐 개업을 할 때도 표방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기왕에 이제 정부 그 여러 부처들이 부처 이기주의적으로 지금 진출해 있는 그 치유 문제, 치유와 관광의 문제는 관광을 거기 묶어놓는 것은 문광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돈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병수당이 없거든요. 이 질병을 앓으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질병 수당을 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막 논의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수당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수입으로 바꿔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논의 단계일 뿐이지 실제로 이 실현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에비던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면서 꾸준히 해 나가면서 그런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좀 너무 막연한 말씀입니다만 그 제가 느끼는 거 이제 제가 그 진화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6년 동안 느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서 박신혜 교수님 하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건국대학의 박신혜입니다. 치유 농업은 이제 농업과 치유를 융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뭐 상담 심리나 또는 사회복지, 또 교육, 의학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융합해서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치료,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로서의 이제 치유 농업의 그런 역할도 분명히 이제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일반 건강,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건강 예방 또 관리 측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런 치유 농업을 접하고자 했을 때에는 농업과 이런 국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어떤 그 개인의 이제 그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런 농업 활동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전문 인력 양성 정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건국대는 2019년부터 이제 이런 치유 농업에 특화된 그런 이제 학과를 이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시도를 지금 해왔고 원헬스 개념에서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석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런 치유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조백환 회장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저희가 롱텀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이제 치유 농업의 이제 이런 치유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이제 이런 연구를 좀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라이프 스타일 의학과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런 쪽에 그래도 오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전문 의료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치유농업과 뭐 보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신 분들이 이제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기존의 이런 이제 의료인 분들에게 이런 분야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은 같이 노력하면 저는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해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장정희 단장님이 그 질문을 한 내용이 보니까 그 뭐 조백환 회장님인데 질문을 하셨는데요. 조 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서영선 원장님이 또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한 그 요지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랍니까? 네, 이미 조백환 회장님께서 네, 어느 정도의 답변은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의료나 복지와 제도적으로 이제 결합할 이제 날이 언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에비던스는 차근차근 예, 쌓고 네, 여러 이제 다각적인 방면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예, 그게 이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좀 의료적 관점도 좋지만은 생활 향상적 측면에서 이 농업의 어떤 활동이 어떻게 조금 더 아마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혹시 저 서 원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인데요. 입원 환자는 200명입니다. 병원에. 그리고 저희가 6개 시군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100군데를 촉탁진료를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 가중간호사가 파견돼서 하는 진료를 매달 한 2,000건 정도를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청장님하고도 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 문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농진청이 보건복지부하고 MOU를 맺은 것이 치매인데, 이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치매 환자가 금년에 아마 100만 명을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명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요양병원 1,500개 병원에 흩어져 있고, 저희같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한 20% 정도가 입원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치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료 급여라든지 이런 걸로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150만 원을 병원에서는 받아요. 거기에는 약값 그리고 뭐 식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에는 한 달에 장기요양보험에서 1인당 200만 원씩을 줘요. 그리고 밥값은 제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만 명 정도를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곱하기 매월 따지니까 그 한 달에 2조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조인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앞으로 계속 공단에서 과연 부담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저거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의료보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그 김강진 과장님하고 또 이제 서로 소통하게 된 것은 경도 인지장애를, 지금 우리나라가 경도 인지장애가 168만 명입니다. 그 중에 10%가 치매로 넘어가요. 대략적으로 10만 명 잡고 200만 원을 장기 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그게 자그마치 뭐 한 달에 한 2천억쯤 되는 것 같아요. 2천억 넘죠. 그러한 지금 비용 지불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때에 경도 인지장애가 오는 것을 좀 늦추고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현재는 1, 2년이면 치매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3년 내지 5년으로만 늦춰주면 1년에 비용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5천억 정도씩 절감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저도 뭐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예산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발달 장애가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주간 보호자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가 지체장애인,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부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들은 시청에서 바우처를 내줘요. 제가 지난 5월 10일 때 농진청에 가서 강의할 때도 바우처를 받아라. 왜냐하면 이건 어디 가서든지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바우처를 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돼 있는데, 이제 복지부도 그렇고, 아니면은 교육부도 그렇고, 이런 데서 이제 그 자기들 어떤 밥그릇을 놓칠까 무서워서 반대는 하겠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암 환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강연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는 그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개인 그 실손보험이나 실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95%를 그 지급을 해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치매 문제는 앞으로 많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분야로 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응? 뭐 하여튼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실질적인 현실이고, 앞으로의 문제는 상당히 좀 그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뭐 저는 36살에 그 우리 이제 그 조백환 원장님처럼 그 아주 젊은 나이에 저는 충청남도 공주 의료원 공공병원자가 이제 병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제가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전국에 있는 그 지금 농협에서, 지역 단위 농협에서 장례식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병원과 그 저기 농협이 서로 윈윈하는 그 농협 그 장례식장을 그때 이제 하게 된 게 있고요. 또 뭐 이번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뭐 청장님이야 여러 우리 뭐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모임이 아마 지속되면서 앞으로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을 제시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나가지 않을까. 우리 농진청의 그 바라는 바가 참 되게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이 5분의 토론과 또 거기에 대한 또 추가 설명 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2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치유농업 관련 기관은 종교 기관도 가능한가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또 하나는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장정희 단장님이 짧게 좀 답변해 주실랍니까?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이 치유농업 관련 기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희 치유농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관은 첫 번째가 이제 양성기관입니다. 이건 치유농업사를 교육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해당되는 곳은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대학 및 부설기관입니다. 그래서 양성기관을 의미하시는 거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법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치유농업 시설입니다. 치유농업 시설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여기는 치유농장 등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미가 이런 치유농업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면 여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질문은 저희 치유농업 추진단으로 연락처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팝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인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1급 시험에 대한
그 자격 기준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시험을 보려면 관련 분야, 농업축산임업조경기술사라든가 기사,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 이제 종사한 경력이 증빙이 되어야지만 124시간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법안에 있지만 그 자격증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고시로 다시 지금 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행정규칙을 지금 마련 중이니까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 7월 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 또한 저희 치유 농업 추진단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답변 뭐 하실 얘기 있나요? 예,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도 좀 질문 겸 요청 또 우리 그 단장님께도 부탁드린 것은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귀촌자라든지 이제 다지역 거주자 같은 사람들은 소득원을 문제로 농촌에 거주하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도시 농업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의 농지 소유라든지 이 사람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지금 뭐 농진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 도시 농업인들을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그 범위들을 다양하게 갖춰주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다 자본을 투자하고 또 치유농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도시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농업인과 농지에 대한 제한들을 계속 종래처럼 가지고 있게 되면 이와 같은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자본이 정부에서만 한정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자본의 유입들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도시농업인의 자격과 그들의 또 활동들을 좀 농촌까지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추진단에서 치유농업 추진하는데 혹시 그 뭐 제약 요인이나 그런 거 검토할 때 검토해 주실 거로 하고 여기서 바깥에서 들어온 질문까지 받았는데요. 이 안에 플로어에서 누가 질문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한 분만 짧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농민신문의 김서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신문의 김서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면 치유농업이 의학적으로는 어떤 위치인지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독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의료 수가가 지금도 현실화 안 되고 있는데 이 치유농업이 도입이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그런 방향이 궁금합니다. 잘 안 들렸거든요. 예, 조백한 회장님 답변 좀 예, 해주십시오.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치유농업이 이제 막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의료인들 중에는 치유농업이 내용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의 어느 부분에서도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뭉뚱그려서 휴양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휴양치유, 치유산업에 그러니까 이 산림치유나 해양치유 그다음에 치유농업을 치유농업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긴 했습니다만 원래 그 휴양치유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치유농업도 휴양치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 국제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부서별로 각각 달리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그 같이 추진하시면 좀 더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가령 뭐 대선 후보들을 움직이기도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질환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독일의 사례를 들면 그런 이제 그 번아웃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현대학을 보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만성질환까지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 시절에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굳이 임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적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상병수당을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상병수당을 이름을 바꿔서라도 좀 이렇게 휴양이 필요한 사람들, 병후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치유 농업은 말하자면 공급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뭐 법인이어야 합니까? 치유 농업 시설은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그건 법에 규정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농업인이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거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5분의 발표자분, 그다음에 5분의 그 토론자분 끝까지 남으셔서 토론에 임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치유농업 분야, 이게 농업 분야와 의학 분야에서 같이 합심 협력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된 심포지엄 동영상은 유튜브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집은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홈페이지 기관 소개 일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도시농업연구회에서는 오늘 진행한 춘계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11월에 국제 추계 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연구회 총회에서 결정할 의결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 장소 및 실시간 중계 영상을 지원해 주신 양천구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유농업법 시행과 전망에 대한 2021년 도시농업 춘계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